GMS 선교사 열전. 말씀과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교회 설립을 통해 영혼 구원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2600여 명의 GMS 선교사. 미래 선교의 리더로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4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도약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우리들을 불러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에 우리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GMS 선교사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함으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또 간증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이렇게 간증과 또 사역을 나누실 최두현 선교사님은 참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인데 진주 성남교회 파송으로 또 캄보디아에 2006년도에 오셨고 지금 20년 가까운 좀 세월을 정말 캄보디아에서 교육사역과 또 교육개척과 또 장로교 연합사역 또 여러 가지 또 선교사 회장도 거치셨고 해서 참 그 경험과 그 지혜가 많은 또 캄보디아의 선교의 역사로 또 복음의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가정에는 우리 그 배경현 사모님과 함께 지혜와 진실이 두 딸이 있고 둘 다 결혼해서 참 원만하고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최도현 선교사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열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처음 하게 되는데 제가 또 경상도 사나이가 돼가지고 아무래도 사투리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런데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지금 목 감기가 2주 동안 잘 낫지를 안 해가지고 칼칼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사실 어릴 때에 저희 집안은 정말로 이게 뭐 유교 사상이 가득 찬 최씨 가문, 그 경주 최가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저희 집안에서는 예수 믿는다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어릴 때 이 옆 앞에 이게 볼에 지금 밑에 흉터가 있습니다만은 임파선 그때 당시로 이야기하면 이게 몽환이가 생기면 이 고약을 붙여가지고 계속 이 고약을 떼도 또 이 또 새끼를 또 낳듯이 배듯이 또 이 또 알을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거해도 낫지를 않는 그때 당시에는 불치의 병으로 일종의 폐결핵이라는 그런 병으로 제가 앓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더 불쌍히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를 아프게 해서 우리 어머님은 사실은 그 전에 그 결혼을 해가 오셨지만 제가 2살 때 아버님은 병안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사실은 20 초반에 가부가 되셔가지고 저를 키웠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렇게 아프니까 이제 7살, 8살 되었는데도 이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병원을 다 찾아봤지만 그때 당시로는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들판에서 큰 집에 이제 수박밭을 이렇게 일구고 있는데 그 수박을 지키려고 어머니가 서 있는데 그 소문이 온 이웃 동네까지 퍼지니까 우리 어머님이 태코가 고국댁입니다. 고국에서 시집 왔다고. 그래서 지나가는 분이 고국댁이 아들을 어떻느냐고 묻길래 아직까지 그렇다고 하니까 이분이 마산에 있는 그 가포에 있는 요양병원 그때 당시에 폐결핵 병원이었어요. 뒤에 알아보니까 호주에서 온 뭐 페티나 선교사님인가 그분이 오셔서 운영하는 병원이었는데 그쪽으로 아주 유용한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낫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머님이 보따리 하나 사들고 농촌의 모든 뭐 이렇게 밭이나 이걸 다 버리고요. 아들 하나 살려보겠다고 마산으로 맨몸으로 이렇게 와서 그 병원에 치료받으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8살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죠. 그때야 뭐 제가 뭐 믿음이 있었습니까마는 어쨌든 어머님의 그 간절한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제가 어린 시절은 예수 믿게 된 것은 그렇게 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때에 한참 70년도에 80년도에 이 기독교 물결이 부흥의 물결이 막 타오를 때 제가 엑스폴로 74를 참석해서 그때에 그 광장에서 선교사로 자원할 사람을 일어서라 했을 때 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그마한 학생이 그냥 그때 자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학교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사회에서 나와서 직장 생활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선교사로 가는 것은 잊어버렸는데 단지 이제 목회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대구신학교를 해서 총신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그 목회 사역이랄까요? 그걸 보면 이제 전도사는 그 마산에서 그때 당시에 그 합동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밀양에 신학교 총신을 들어갈 때였는가 들어가기 전이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밀양에 그 안북교회라고 하는 농촌교회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빨리 총각 때 전도사 때 한번 경험을 해야 되겠다 해서 농촌의 단독 전도사로 밀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총각으로 가서 갈 때는 여러 가지 각오가 많았죠. 그 각오를 가지고 갔는데 그때 뭐 아무래도 결혼 적령기가 돼가지고 아는 주변의 분들이 뭐 소개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아가씨가 이렇게 마음 금방 드는 분이 없었는데
그때 농촌에 가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농촌에 시집 온다고 하는 아가씨가 있다고 한다면 헌신된 분이 아닌가 하고 갔는데, 뭐 농촌에 가도 올라가는 가는 분이 그때 당시는 목회자가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제법 또 몇 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집사람도 그 밀양에 가서 많은, 뭐 많이는 안 봤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농촌의 사역도 오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부부를 이루게 되었고, 같이 오늘날까지 또 살아가게 된 계기가 밀양 안법이라는 총각 전도사로 가서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또 거기에서 한 2년, 3년 있으면서 목회 초창기의 경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농촌 사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농촌 1년 6개월 동안 문을 닫은 교회를 갔을 때 그 꼴짝이였어요. 거기에서 많은 경험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도전을 주었고, 아마 그때가 저로서는 선교의 비전을 꿈꾸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촌에 갈 그런 뭐랄까요, 사명감만 있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명감을 가지면서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아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주일학교를 열고 학생들을 모으고, 그래서 전체의 학생들 한 8, 90%를 저희 교회에 나오게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농촌에서 사역을 참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이제 부목사로 이제 마산에 와서 공부를 진짜 부목사를 하고, 부산에 가서 약 주력에서 5년을 부목사 사역을 하고, 또 진주 성남교에 와서 만 3년을 하고, 그래서 부목사만 약 10년을 하다가 다시 사천에서 정동교에서 개척을 하고, 제가 7년 만에 만 7년을 이제 개척하고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놓고, 에, 내가 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 문을 열지 않더니, 젊을 때는 그렇게 가려고 해도 않더니 정동교회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는 45세 넘었는데도, 선교사로 갈 수 없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GM에서 5천 명 선교사를 파송하는 슬로건을 내걸 때에 갈 수 없는 여건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잠시 문을 열어가지고 진주 성남교회 파송으로 제가 이제 캄보디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 캄보디아에 이제 파송을 제가 받아오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제가 보았습니다. 보면서 어떤 사역을 하나 이렇게 보니까 거의가 크게 나누면 교회 개척 사역을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빈민 학교를 세우는 사역, 그 다음에 NGO 사역, 뭐 캄보디아 같은 경우를 보니까 뭐 거의가 학사 사역, 이렇게 좀 보니까 한 4가지, 한 5가지로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에 파송받아 오면서 무슨 사역을 할까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좀 남이 좀 안 하는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자, 저희 두 부부 사진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캄보디아에 비밀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어쨌든 학사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가졌던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자들도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캄보디아에서 처음으로 중산층을 상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서 저희들이 프놈펜에 있는 꿀고 부자 동네에다가 거기에다가 그때 당시에 렌트비가 비쌌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중산층 상대로 프라미스 학교를 유치원을 제일 먼저 학교 전에 저희들이 에덴 유치원을 먼저 2006년도가 아니고요. 좀 잘못했는데 제가 아까 수정을 하면서 좀 또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파송을 받았고 2008년에 에덴 유치원 중산층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저희 학교를 개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 사진을 이제 넘겨주시면 제일 먼저 사역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에덴 유치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거의 2013년 뭐 초반까지 했으니까 2012년까지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중산층 아이들 상대로 해서 여기에 에덴 유치원을 이 아이들은 거의 다 좀 잘 사는 아이들 거의 학교 올 때 거의가 차를 태워가지고 등교를 시키고 하교를 하는 그런 아이들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약 한 60명 넘게 이 유치원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선생님들 또 졸업할 때 이렇게 사진을 찍고 했던 사진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때 당시에 중산층 상대니까 이 집을 빌렸거든요. 집이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빌라. 이거를 빌려서 저희들이 하고 1년에 한두 번씩 페스티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2013년 동안 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중산층 상대를 해야 되는데, 요 중간 텀이 이제 뭐가 문제가 되었는가 하면, 저희들이 안식년을 신청해 놓고 이제 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아팠어요. 아프면서 그 중간에 이제 캄보디아 하면 호산나 학교가 아주 유명한데 요 지금 나오는 두 번째 사역이 저희 이제 빈민 아이들을 위한 세운 크라미스 세원학교입니다. 이 건물이 전에 호산나 학교 건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호산나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인수를 받고 다시 이 학교 뭐 그런 데서 뭐 물려받았다 해서 학생들하고 다 물려받으면서 아니라 학생들은 100%다 데려갔어요. 데려가고 저희들이 이 장소만 우리가 월세 내는 거 이어받아 가지고 내고요. 계속 이어가는 그런 단계를 해서 빈민 학교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빈민 학교를 하고 저희 집사람은 중산층 에덴 유치원을 계속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갑자기 불치의 병, 헤모글로빈 수치가 뚝 떨어져가지고 1년 동안 그 서울의 종합병원에 입원함으로 인해서 저희 중산층 아이들 상대로 하는 우리 에덴 유치원이 이게 우리 집사람이 봐야 되는데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저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어디 한 곳을 그만둬야 되는데 어느 것을 그만둬야 되느냐 했을 때, 그 마음이 이상하게 가난한 아이 쪽으로 가더라고. 중산 아이들은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이 빈민 어려운 아이들은 누가 돌보겠느냐. 그렇게 해서 버텨오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2012년 말로 거의 에덴 유치원은 저희들이 그만두게 되고요. 이 프라미스 빈민학교, 세원학교를 저희들이 2010년도 연말쯤 9월 달부터 개교를 해서 이끌어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제 사진을 넘겨주시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이제 아이들이 모이고 해서 이제 2010년부터 저희들이 2018년까지 계속 넘기시면 유치반, 1반, 2반, 초등학교 넘기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 교실들 이제 5학년, 6학년까지 약 한 250명에서 300명 아이들을 저희들이 공부를 시키고 이 건물에서 도저히 더 중학교를 할 수 없었어요. 중학교는 그냥 일반 학교로 보내고 호산나 학교로 전학시키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장소의 주인이 집세를 500불 정도 내는데 1000불을 달라고 하는 배를 올려달라고 하는 갑자기 통보를 받고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지금 이제 있는 학교 부근으로 부지를 이제 확보해가지고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사놓고 돈이 없어서 학교는 지을 수 없으니까 일단은 이 프라미스 전의 학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에는 축구팀도 있었고요. 이 아이들, 정들었던 아이들, 어쩔 수 없어서 2018년도에 다 전학을 시키고, 뭐, 이때는 우리가 예배도 일주일에 월요일, 금요일 다 드렸거든요. 아이들 믿음으로 찬양을 가르치고 다 했는데, 결국 이제 세 번째 학교로 이제 새로 시작이 됐습니다. 프라미스 학교를 까까비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옮겨서 저희들이 이 한 칸을 빌려가지고 새로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이게 몇 명인지 한 2, 30명 모인다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요. 그때부터 2018, 19, 뭐 2022년 초반까지 코로나 때문에 영상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도 떨어지고 해서 결국 여기서 공부하다가 이제 한 30명 되니까 도저히 좁아서 안 되어서 지금 이제 네 번째 여기 나오죠. 2024년 올해 저희들이 학장 이전을 해서 이제 푸타르엠 이두 칸을 빌리고 옆에 주차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m 정도 해서 좀 넓은 장소로 옮겨서 지금 새로 시작해서 저희 학교가 옮길 때 아이들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한 20명에서 시작했는데 저희 학교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넘겨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한 60명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 1, 2반 아마 숫자가 많아서 3반까지 늘려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다시 확장을 해서 아이들이 지금 놀이기구도 새로 넣고 패드 깔고 인조잔디 깔고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좀 더 조용하고 넓은 곳에 저희들이 이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80명 이상만 되면 자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저희 지사만 이렇게 이야기했죠. 100명 되면 아마 당신이 수고비도 좀 이제 이렇게 덤으로 나갈 것 같다라고 하고 서로 웃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아까 요 지금 이전한 학교에서 한 1km 뒤에 여기에 복도에 있는 요 자리 앞쪽으로 한 20m, 뒤쪽으로 한 30m 부지를 지금 사놓고 건축비가 없어서 지금 건축을 하지 못하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제 저희 학교 요 입구, 요 주유소 옆에 입구 골목역에서 한 안쪽으로 150m. 지금 위에서 보면 지금 우리 지금 현재 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터, 물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철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쪽 20에서 30, 한 600스크메야 됩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뭐 학교를 한번 조감도를 해서 한번 그려달라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요렇게 지으면 좋겠네 했는데 요렇게 지으면 얼마 드느냐고 하니까 뭐 2년, 3년 전입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 35만 불 3층 짓는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는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교훈에 사랑과 나눔과 섬김을 실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저희 학교에 뭐 하여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교과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여러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지난달에 61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와서는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금 60한 여 명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제가 요거 말고도 많이 보내드렸는데 일단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게 좀 낫다 해서 요거를 다시 만들어서 이제 한번 돌리는 게 좋다 해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저희 사역은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은 지금 현재 그 농촌교회 토요일 주일날은 설라yen 교회와 프로피앙짜 교회를 저희 섬기고 있고요. 설라yen 교회는 교회 건축을 했고 프로피앙짜 교회는 아직까지 부진했는데 교회는 지금 짓지 않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촌 지역에 한 5군데를 교회는 없이 이렇게 집을 빌려서 계속 예배 드리는 곳을 5군데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양을 다 시켜드리고 그분들이 이제 그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지금 교회를 진 곳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 5군데 가운데 한 4곳인가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뭐 아까 소개했듯이 탐장신 신학교를 협력해서 공동사역을 하고 돕고 있고요. 1대1 제자 훈련을 또 옆에서 도와달라면 서포트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뭐 재정학교도 저희들이 지금 인바이브를 해서 좀 이렇게 여기에서 사역을 진행하면 돕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돕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사역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